키자마자 경련제 쏘죠. 와, 이 나치 새끼들. 와, 머리 적시 이거 지금 한 여섯 일곱 번째 닦은 거예요. 이 수건으로. 마른 수건이 지금 다 젖었어요. 살인가스하고 펜타닐로 청산가리하고. 와, 지금 밥을 먹었어. 예? 이 머리통에다 또 쏘는 거예요 지금. 어우, 경련제하고 살인가스하고 청산가리를 이 머리 적시는 거 보십시오 이거. 예? 와, 청산가리. 청산가리 때문에 그래 지금. 얼굴에다 청산가리 때려보는 거예요. 팔목에다 쏘고요. 어우, 구토제 쏘고요. 어우, 아니 밥 먹을 때마다 이래요.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고 나면. 예? 지금요. 예? 이거 저거 뭐야 이거. 어우, 말을 못하게 머리통에다. 와, 이거 인터넷에서 양평해장국 요거를 사가지고 이 머리 적시는 거 보세요. 얼굴에다 써고요. 양평해장국 하나 사가지고 저 팽이버섯하고, 예? 저 팽이버섯하고 저 파하고 양파하고 좀 썰어놓고 고춧가루 안 매운 거예요. 고춧가루 한 숟갈 정도 넣고 이래가지고 지금 김치하고 먹은 거예요. 김치하고 일반 김치예요 그냥. 예? 맵기 얼굴에다 써요. 저거 만졌다고 지금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얼굴에다 살인기스 머리통에다 쏘고요. 하나도 이게 지금 이 양평해장국이 닝닝할 정도로 안 매워요. 응? 뭐 이게 뭐 저기 뭐 팩으로 나온 거라 그렇게 뭐 맛깔나거나 강렬하거나 이런 맛이 없어요. 그냥 닝닝해요. 그냥 뭐 우리 그냥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되냐면 진라면 있잖아요. 진라면 순한 맛. 그 정도 맛이에요. 김치도 그냥 우리 보통 김치 맵기 정도고요. 예? 이거 먹는다고 머리통에 아까 밥 먹을 때 뭐 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쏘는 거예요 머리통에다. 예? 예? 그러다 말겠지 하고. 예? 지들도 인간이라면 정신력 먹지든 다. 예? 지들도 인간이라면 그러다 말겠지 하고 수건으로 한 대여섯 번 닦은 거예요 지금 일곱 여덟 차례. 이빨에다가 통충제 써요. 이빨에다 통충제 써요. 그러다 말겠지 하고 참고 그냥 있었어요. 끊임없이 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은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막 청산가리로 녹초를 만들고. 눈을 못 뜨게 얼굴에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이 일을 오늘 쉬죠. 어제하고 오늘 쉬었죠. 뭐 한 9시 반 정도까지 잤나? 마취제로 그것도 재워서 그 정도까지 자는 거예요. 예? 일어나서도 계속 마취제하고 얼굴에다 계속 구토제 갖다 때려보는 거예요. 눈에다가 눈을 못 뜨게. 하루 종일. 지금 2시에요. 경련제하고 구토제 쏘는 거 보시죠. 2시에요. 예? 6시간을 끊임없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눈을 못 뜰 정도로 온몸에다가 눈에다가 때려보는 거예요. 눈에다. 얼굴하고 눈에다가 구토제하고 살인가스 때려붙더니 밥 먹으니까는 머리통에다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살인가스하고 청산가리를. 밥 먹고 나면은 사람이 눈을 못 뜨게 얼굴에 눈을 못 뜨게 이렇게 얼굴에 때려봐요. 끊임없이 6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외부 치료기라고 보면 내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은 거 이거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보이지 않는 독가스로. 예? 이렇게 고문을 가야 됩니다. 머리통에다 쫙 쏴요. 병련제 쏘고요. 이게 여러분들 제 영상 다른 거 보시면 밥 먹을 때 제가 오늘은 뚝뚝 떨어질 때는 안 찍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다 말겠지. 이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도 인간이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고 매일 그러지만 화학무기로 이렇게 매일 쏴대지만 밥 먹을 때마다 그래도 인간이니까 내가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신경계 증상 무, 고혈압 당뇨 무, 심혈관 나이 44살, 얼굴에다 구토 쟀어요. 44살, 뭐 당뇨 없음, 염증 질환 없음, 우울증 질환 무, 제로죠. 그런데 이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외래 치료. 그래서 이걸 외부 치료라고 지금 화학무기를 쏘는 건데 법적으로 국가검증기관에서 펜타닐을 쏴요. 인상 쓰게 만들려고. 얼굴에다가요. 경련제 쏘고요. 국가검증기관에서 공식 검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외래 치료라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무기 테러로. 외부 치료라고. 이거 외래 치료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외부 치료기는 화학무기 이 치료기라고 국민들에게 나눠준 걸 말하는 거고 외래 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외래 치료는 국가검진기관이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코로나 무증상, 즉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암, 수술 등 한 사람을 코로나 무증상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면서 이 외래 치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이 지금 외래 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를 재심사 중지 요청까지 냈어요. 1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구토제 쏘고 이 네이버에다가 치시면은 구토 실신 국민들이 지금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코드가 매겨져 가지고 전부 이태를 받고 있어요.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 예습이라고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죠. 코드가 매겨졌다는 걸 발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구토 실신이라고 쳐보세요. 전 국민들이 난리예요. 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이 외부 치료라고 외래 치료라고 이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통 당하는 건데 이들이 구토제 경련제를 왜 쏘느냐? 이 청산가리로 실신을 왜 시키느냐? 그 네이버에다가 구토 실신이라고 치시면은 그 지식인 같은데 이렇게 댓글 단 걸 보세요. 정신건강 의사회에서 구토 실신하는 이유는 미주계 신경 손상 때문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국민들이 이 외부 치료 화학무기로 신경작용제로 이렇게 경련제, 구토제, 청산가리 쏴가지고 실신시키고 구토시키는 걸 모르고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이 화학무기인지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면은 정신건강의사회에서는 미주신경계 손상이다.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죠. 그럼 정신질환으로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요 지랄 해가지고 국민들을 자택에 해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테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끊임없이 구토제하고 경련제를 쏘는 거고 경련제는 전기자극제라고 해가지고 전국 전기자극협회라고 서울대, 경희대를 비롯한 전국의 유수의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전국 전기자극협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 우울증 치료라고 외부 치료기라고 전기자극제를 만들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 여러분들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로 왜곡돼서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들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그분들 전부 당하는 게 찌릿찌릿 뭐 만지면 전기 찌릿찌릿 오고 경련 오고 제가 지금 영상 키자마자 얘들이 매일 경련제 안 쓰다가 영상 키면 딱 경련제 써요. 이게 뭐냐면
신경자극, 여기 신경계 증상으로 오는 경련이고 하는 구토라고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경계 증상 무라고 나왔어요. 없음. 모든 검사에서 아무 질환이 없다. 우울증조차 질환이 없다. 제로.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제로 돼 있어요. 이건 불법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이 악마 같은 새끼들이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은 영상 이 땀을 아까 뚝뚝뚝뚝 밥 먹을 때 뚝뚝뚝뚝 땀인 것처럼 보이게 살인가스를 희석한 물을 갖다 때려 보여 머리통에다. 오늘은 영상을 안 찍었는데 제 과거 영상 보면은 그 식사할 때마다 화학목이 테러한다라는 영상 그렇게 찍어서 올린 영상 보시면은 비 맞는 것처럼 뚝뚝뚝뚝 흘려요. 응? 김치 하나만 먹어도. 이게 뭐냐면요, 다한증 있잖아요. 다한증. 지금 국민들이 다한증이라고 그것도 신경계 증상이에요. 예?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라 그러죠.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요. 예? 경련도 마찬가지예요. 구토도 미주신경계 손상으로 해서 정신과 코드가 매겨져요. 우울증 및. 예?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땀인 것처럼 쏘는 거고, 경련인 것처럼 경련제를 쏘는 거고, 구토제를 쏴서 구토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끝까지 신경계, 보이지 않는 신경계 증상이다. 쥐들이 화학목이에요. 구토제, 경련제, 살인캐스로 고문을 하고 이렇게 테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경악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잔악한 짓거리입니까? 예? 이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몇 년간. 예? 결국에는 제가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질환이 없잖아요. 국가검진기관에서. 제가 행여나 그런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요, 국가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증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외래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외래치료잖아요. 예? 병원이나 제가 검진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외래치료가 적용이 되는 거지. 치료를 받는 게 없고 모두 증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외래치료를 한다고 그럽니까? 불법이죠. 예? 이런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머리에다 지금 살인캐스하고 정상가리하고 뭐 때리고 있어요. 예? 정상가리로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손에다 싸가지고 팔도. 핸드폰만 잡으면 핸드폰 팔에다 쏴요. 못 들고 있게 하려고. 핸드폰 못 들고 있게 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한증이라고, 응? 국민들 그 질환이라고 있잖아요. 신경계 증상이잖아요. 다한증이. 이거 정신과 코드를 매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화학무기 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재산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질환이에요. 응? 그래서 다한증의 특징이 있잖아요. 응? 뭐 겨드랑이에서 땀나는 여자분들도 겨드랑이에서 막 수돗물 틀어놓듯이 땀나죠. 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살인가스 쏘는 거예요. 응? 이 살인가스는 세균을 포함한 화학무기예요. 독가스예요. 미스트, 신경작용제, 수증기 형태로 쏘는. 그래서 젖는 거예요. 예? 제 과거 영상 보면 머리에서 뚝뚝뚝뚝 흘릴 정도로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이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 놓은 외부 치료기에서. 예? 그러면요, 겨드랑이에다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한증이라고 해서 요 콧잔등에 나는 사람들, 여기다가 쫙 쏘는 거예요. 이 수증기 독가스를, 살인가스는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신맛이 나요. 펜타닐은 쇠독을 표방하는 화학무기라서 쇠맛이 나고요. 예? 그래서 땀을 흘리면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면은 신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가스가 신내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무기라. 펜타닐은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
살인캐스는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응? 잔악한 새끼들이죠. 응?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신경이 발가락에다 지금 펜타닐을 저기 화학물 슈퍼제 써요. 발가락에다. 와 정말 손이 벌벌벌벌 떨릴 정도고요. 발가락 사이에다가 발가락 사이에다가 경련제하고 화학무기 살인가스하고 화학무기 슈퍼제를 쏘는 거예요. 원액을 쏘고 있어요 지금. 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에다가 화학무기 원액을 쏴가지고 발가락에서 땀은 그렇게 안 나잖아요. 겨드랑이나 머리처럼 뚝뚝 흘리진 않잖아요. 그 원액을 쏘는 거예요. 이 머리나 겨드랑이에 쏘는 거는 원액이 아니라 물을 희석한, 응? 예를 들어 물 80%에 살인가스 20%를 희석한 걸 쏘면은 땀인 것처럼 살짝 신내가 나면서 뚝뚝뚝뚝 흐르겠죠. 근데 발가락 같은 데는 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액 100% 살인가스를 쏴요. 무진장 독하죠. 응? 그래서 어제 발 닦은 거예요. 샤워하고 나갔다 와서 또 발 물로 헹구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방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깨끗하죠. 방바닥에 티끌 하나 없어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발바닥에다 살인가스 원액을 쏘고 그래서 신내나게 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이 살인가스가 미주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화학 무기예요. 화학 약품이기도 하고 화학 약품인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쏘는 걸 화학 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경작용제를 화학 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가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비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얼굴에다 쏘고 있어요. 그런 지금 살인가스를 발가락에다 쏘면서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진짜 무좀 있는 것처럼. 좀 무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외부 치료기라고 24시간 쏴가지고 발가락 사이가 조금 녹았죠. 화학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살인가스를 쏘면서 고통스러운 살인가스를 쏘면서 화학무기 수포제를 같이 쏘고 있어요. 발가락에다. 지금은 따갑고 이러는 거는 화학무기 수포제 때문이에요. 수포제 때문이에요. 얼굴에다 뭐 펜타닐 쏘고 있어요. 굳게 마비시키게 마비되는. 그래서 화학무기 수포제도 살인가스도 나치하고 731이 만들었죠. 예? 화학무기 수포제는 피부를 녹이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기가 물린 것처럼 따끔따끔한 거 그것도 화학무기 수포제를 한 방씩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물집 잡히는 거 그건 화학무기 수포제를 광범위하게 강하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태우는 화학무기라 피부가 타가지고 우리 이 냄비 같은 거 잘못 잡으면은 물집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이 화학무기 수포제 때문에. 예. 그리고 무슨 대상포진이라고 있죠. 예? 그것도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광고하잖아요. 예? 텔레비에서. 예? 그 대상포진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수포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온몸에다 화학무기 수포제 쏴가지고 녹여가지고 태워가지고 이 수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칼자국처럼 이렇게 쫙 칼로 그은 것처럼 요거 화학무기 수포제를 길게 쫙 쏴버리면은 요만큼에 딱 타가지고 마치 칼자국 난 것처럼 흉터가 나요. 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 화학무기 수포제가 그러한 용도로 지금 정형외복지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피부를 녹이고 따갑고 뜨겁게 고통을 주는 화학무기라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발가락 사이에다 쏘고 고통을 느끼게 쏘고 또 짜증이 막 신경계 그 고통이 신경계까지 올 수 있게끔 살인가스를 쏘는 거예요. 신내는 지금 살인가스는 신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발가락에서 쏜 거는 빙초산 냄새가 날 정도로 원액을 쏘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테러를 해요.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아시라고 어떠한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로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에 세발하고 벌써 작년에 전 국민을 코드를 매겨놓고 어떠한 짓거리를 하시는지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로
여러분들 자살방지원도 긴급 대응팀들이 방역팀으로 구성이 돼서 된 인원이 80~90%예요. 전체 인구의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를 해놨어요. 외부 치료기라고. 여러분들 집에 자살방지원도 긴급대응팀들 여러분들 집에 설치해 놓은 화학무기 여러분들이 테러를 받고 있어요. 전 영상에서 이들이 자살방지원들도 죽인다고, 살점을 한다라고, 죽인다고, 같이 죽인다고 영상을 찍었죠. 칼부림 사건, 차량 급발진 사건, 방화 사건 보십시오. 층간소음 사건. 그 여러분들 자살방지원도 시켜서 층간소음 치료라고, 아랫집이 우울증이라, 망상병 환자라 치료라고 시키잖아요. 두들기라고 시키고 시끄럽게 하라고 시키고, 자살방지원들한테 시키잖아요. 층간소음 일으키라고 끊임없이. 그러면 결국엔 그 밑에 사람이 그 고통에 또 화학무기 테러를 받고 있거든요. 이 피해자들이. 그리고 어디에 사회 어디에 호소를 해도 전부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막고 게이트키퍼원이라고, 자살방지원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수년간, 그거는 둘째치고 화학무기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줘요. 그래서 이 펜타닐로 흥분 분노를 시켜가지고 칼부림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연인 살해 사건, 이게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만들어내는 사건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시켜서 치료라고 했던 자살방지원들이 다 죽잖아요. 이 피해자들을 칼부림 일어나게 만들면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시민들이라고요. 예? 차량 급발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60세 65세 이상 고위험군, 코로나 고위험군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운전하면은 마취제 등 화학무기 쏴서 쓰러뜨리고 졸음운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차량 ECU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정신건복지센터에서 ECU를 해킹해서 자동차 엔진을 잡아 돌려요. 브레이크도 안 돌게 만들어 놓고. 요즘 그런 근대 들어와서 차량들은요, 벌써 20년 전 차량도 전부 이 ECU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거 막 60년대 50년대 그 이후로는, 70년대 이후로는 차량 ECU라는 게 80년대 90년대부터는 차량 ECU라는 게 자동차에, 우리 컴퓨터 그 CPU처럼 ECU라는 게 장치가 돼가지고 그게 모든 자동차의 엔진, 그러니까 구동계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조향장치, 창문, 이런 거 전자장치 전부 전자장치로 되어 있죠. 얼굴에다 쏴요. 로벅거리게 펜타닐은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그 전자장치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자동차의 ECU라는 CPU가 있어요. 컴퓨터 CPU가. 그거를 해킹해가지고 잡아 돌리는 거예요. 엔진. 저걸 수십 번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십시오. 차량 급발진 사고 난 거 영상 보세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 보면 전부 65세 이상이에요. 60세 65세 이상. 뭐 40년 택시 운전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엑셀하고 헷갈려가지고 엑셀을 밟았다고요? 그럼 말이 됩니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오토 차량은요, 브레이크 등하고 엔진 등을 같이 밟을 수가 없어요. 한쪽 발만 사용하잖아요. 오른쪽 발만. 에? 그런데 차량 급발진 사고 보면은 전부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토 자동, 요즘은 거의 90% 이상이 거의 100% 가까이 얼굴에다 펜타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말 못하게 하려고. 거의 100% 가까이 오토 자동차인데 왼쪽 발을 사용 안 하잖아요. 오른쪽 발만 사용한다고요? 오토 자동차 운행할 때. 그러면요, 한쪽 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을 밟든 브레이크를 밟든 하나밖에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 급발진 사고 보면은 전부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고 있는데 200km로 달려서 차량을 막 10중 추돌 20중 추돌 사고가 나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는 건 분명히 운전자가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왼발은 사용을 안 하죠. 오토 자동차는. 예? 그런데 국과수나 저기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 보면 운전자가 고령이라 졸음 운전을 했고 마취제 쏘는데 졸죠. 뭐에 당하는지 모르죠. 외부 치료를 하고 저기 화학물을 쏘는데 보이지 않는 가스 형태로. 자살 방지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운전자들 저기 치료와 보호라고. 어? 응? 이 대상자들 차량 따라다니면서 차에다 외부 치료기 숨겨놓고 차량 따라다니면서 수십 대고 수백 대고 따라다니잖아요. 예? 바꿔가면서 계속. 이 피해자들이 먼 데까지 가면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쫙 연결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딱 바톤 터치해가면서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이 계속 24시간 약속이잖아요. 초 단위로. 그게 화학무기예요. 전부. 뭔 치료제가 있습니까? 그 외부 치료기에서 알약 나눠줘요? 주사기로 약 놔주나요? 그럼 뭔 치료기죠? 뭔 치료제죠? 신경정신과에서 쓰는 약이 신경작용제인데, 예? 우울증 치료라고 펜타닐 사용하고 있고, 치매 치료라고 살인캐스를 사용하고 있고, 예? 전부 신경작용제인데, 예? 그 외부 치료라고 차량에다 숨겨놓고 피해자들 따라다니면은, 어떤 치료를 하겠어요? 똑같어요. 미스트 수증기형태로 쏴서, 응? 흡수를 시키는. 일본 아베가 발표한 불산.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살인캐스는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VX 살인캐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매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무기고, 이 불산이 화학무기의 베이스예요. 외부 치료기의 베이스. 수증기 가스 형태로 물체를 뚫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 그 불산에 섞은 신경작용제가 3초 만에 흡수가 돼요. 몸에. 응? 마치 알약이나 주사를 맞은 것처럼. 네? 그걸 외부 치료기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차량 ECU를 해킹해가지고 브레이크 안 들게 해놓고 잡아 돌려놓고 피해자가 졸음 운전 때문에 엑셀하고 브레이크 등을 헷갈려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엑셀을 밟아서 일어난 사고다. 이 지랄들 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 자동차는 두 발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한 발로 운전을 하는데, 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고 엑셀을 밟을 발이 없는 거예요. 엑셀을 안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200km로 달려요. 막 이러면서. 그럼 옆에 있던 가족들이 브레이크 밟아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40년 운전한 택시 운전사도 작년에 그 마트 2층인가 3층 마트에서 주차장에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도로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죠. 40년 운전 40년 운전한 택시 운전사가, 그분도 65세 이상이었어요. 40년 운전한 택시 운전사가 그래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까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차량 이슈를 해킹해가지고 잡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층간 소음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이거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해서 자택에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는 조현병 환자로 코드를 매겨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하고, 자택에 해를 가할지 모르는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양성 무증상자들 또 질병자들은 코로나를 맞겠다라고 무증상자들이 감염을 더 시킨다라면서 비밀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층간소음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재산을 빼앗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데,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자택에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
예? 그리고 자택을 가하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은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시켰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피해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끊임없이 이 악마 같은 새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수백 개 그 안에 보면은 작전실처럼 수백 개 설치해놨어요. 발가락도 어마어마하게 쏜다 지금. 온몸을 막 온몸에다 때려봐요. 막 그냥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쏘는 거예요. 지금 펜타를 원해 그걸 살인캐스 원해가고 발가락에다 또 쏘고요. 발가락 닦고 있어요. 이 악마 같은 새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안에 가보면요, 모니터 수백 개 딱 깔아놓고 그 의료인들 쫙 앉아가지고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목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컴퓨터 도감청 해가지고 이거 원격 의료법으로 원격 의료라고 감시하고 치료라고 여러분들 BCI 장비라고 외부에 설치해놓고 여러분들 생각까지도 있고 몸에 일어나는 증상 모두 확인하면서 치료라고 화학목 계속 쏘고 있어요. 거기 차 앉아가지고 또 미친 사이코 새끼들. 그래서 자신들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구하라 우울증 F코드 매겨놓고 죽여놓고 금고 강탈해가죠. 자살방지원 시켜서 이은혜 사건 그 팀이 있다고 그러죠. 그거 자살방지원 팀이에요.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하고 자살방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눠갖고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수수료만 주게 돼 있어요. 수수료를 뭘로 주냐? 비트코인으로 줘요. 국민들 재산을 죽이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고 빼앗은 재산이라 공식적으로 국세청으로 줘야 되는 세금을 그러지 않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몰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 세금 방지법을 계속 개정하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여서 빼앗은 돈이라 복지센터에서 수수료로 국회의원들이 받은 돈이라 얼굴에도 펜타를 계속 쏴요. 마비되게 구토제까지 쏘고요. 그 근거가 남으면 안 되거든요. 세금법이 비트코인에 적용이 되면 누구한테 받은 비트코인이고 누가 사서 누구한테 또 전달한 비트코인인지 기록에 국가의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은 돈인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 복지센터에서 받은 돈인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 방지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아서 세금이라고 저기 수수료라고 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방지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 사건 거기에 보면 팀이 있다. 이은혜를 돕는 그게 자살방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팀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재산이 없는 국민은 보험까지 들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테러, 정신질환으로 꼬투를 매기기 위해서 끊임없는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마 같은 새끼들입니까? 그리고 여태 말씀드렸던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쳐야지 피해자가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그런 사고를 쳤을 때 다치는 사람들은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윗집에서 층간소음 일으켰던 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했던 사람이 다치잖아요. 죽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악랄함이 여기서 또 한번 확인되는 거죠. 쥐들은 복지센터 그 안에서 치료라고 한부위 쏘고 시키면서 자살방지원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가해자를 테러범으로 중에서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은 사회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제거했다. 재산을 빼앗고 나치가 했던 짓이죠.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 21세기에. 그것이 인류의 모든 보편적 가치로. 나치가 비밀 방역,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통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머리통에다 어마어마했어요. 경련제 쏘고 그랬다.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전염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양성 환자를 말하는 거고요. 질병은 무증상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치와 731도 방역 급수부대죠. 방역부대예요. 731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게토, 그 육군 방역부대예요. 731 부대도 육군 방역부대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화학무기를 만들었었고 국민들을 시민들을 그 연구를 해가지고 신체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 화학무기를 만든 거예요. 예? 이게 유럽에서 했던 나치즘. 저기 말 못하게 해서 얼굴에다 계속 펜을 갖다 때리고 원액을 마녀사냥 독살 수천 년간의 방역이었고요. 근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법제화시킨 게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똑같은 얘기죠. 731 부대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하고 일본이 2차 대전을 함께 연합을 해서 일으켰죠. 일본이 독일하고 수교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건복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이 13세기 14세기 때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는 영국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그때도 전세계 식민지를 위해서 영국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총과 전투 기술을 모두 배우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일본을 교두부로 삼아가지고 식민지화를 시켰던 거예요. 영국이. 왜? 영국이 유럽 국가가 이 동남아시아를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리상 시도는 했었어요. 올라고. 강화도 사건 이런 거 있죠. 네덜란드 군인들이 함대 와가지고 강화도에다가 설치해놓고 부대 설치해놓고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왜? 개방하라고. 근데 안 했죠. 왜 근데 그때 크게 전쟁을 안 했냐? 이 유럽에서 오다가 배 타고 오다가 다 죽은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영국이 생각해낸 게 일본을 교두부로 삼은 거예요. 너희가 모두 식민지화라. 동남아시아는. 영국하고 유럽 국가가 나머지 국가는 저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전부 이 필리핀까지도 전부 식민지화 했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는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일본을 시킨 거예요. 일본은 그때도 영국하고 13세기 때 수교를 맺어가지고 식민지화에 영국하고 수교로 이 동남아시아 식민지화에 를 했었고 2차 대전 때는 영국은 2차 대전 때는 이제 식민지화에서 손을 뗐죠. 더 이상 확장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독일이 식민지화 전체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제국주의를. 마지막 이제 인류의 2차 대전이니까 마지막 식민지화 전쟁이었죠. 영국이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던 독일하고 다시 수교를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31 부대하고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아니 왜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멀리 거리도 멀고 그런데 왜 그 새끼들이 한꺼번에 똑같이 자국 국민들을 잡아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그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테러범으로 규정했죠? 법적으로요. 의사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시민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치 않았지만 일본 놈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한국의 시민이다. 이랬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사조약인데 법적으로 자국민들을 죽일 수 있는 게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때도 일제시대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시민들 독립투사들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테러범으로 법정에서 규정이 됐던 거예요. 그 지금 그 방법을 나치하고 731이 만든 거예요. 화학무기 그 마녀사냥 독살로 전염병 방역을 했던 시스템을 마녀사냥이 지금
나치즘이고요. 지금은 심리치료죠. 집단 괴롭힘, 예? 화학무기 테러, 외부 치료고요. 그 독살하기 위해 수천 년간 독살에 썼던 독은 과거에는 식물하고 동물에서 채취를 했는데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식민지와 전 세계를 식민지와 제국주의화하면서 전쟁, 우리 인류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육군 방역부대 나치 게토라고 해가지고 그 수용소 거기가 네이버에 쳐보세요. 게토 전염병 관리국이라고 치면 나와요. 예? 일본 7.3 부대도 방역 급수부대였어요. 육군 방역 급수부대. 그러니까 식민지화하기 위해 전 세계를 제국주의화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다 휩쓰는데 전염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하고 독일의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 육군 방역 부대를 만들었던 거고 그렇게 대량으로 전 세계에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마녀사냥 독살했었던 그 자연계에서 추출하던 독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독을 화학으로 대량 제조했던 거예요. 그게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인가스가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무기고 펜타닐이 쇠독을 표방하는 화학무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독이에요, 독. 그걸 화학약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하고 나치들이 전범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서 이것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지금 쓰고 있는. 전 세계의 시민들은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을 파괴하고 생명권, 재산권까지 빼앗을 수 있는 전체주의 제국주의 법안이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학술은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 테러예요. 나치즘이고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 시민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해서 죽이는 빼앗는 법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은 미국이 나치하고 7.3일에 화학무기를 판권까지 전부 사들였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미국이 나치의 7.3일에 화학무기를 20만 달러 주고 샀다. 화학무기를 판권까지 산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권을 산다는 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곧 자본주의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나치하고 7.3일에 그 박사들을 전부 데려다가 미국에 데려다가 미국 육군 방역부대에서 미국 CIA는 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이것을 연구했던 데는 미군 육군 방역부대예요. 거기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치즘하고. 나치즘은 심리치료로, 화학무기 테러를 외부치료로.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세계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었어요.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정신건강의사의 복지센터가 이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 국민들을 사료하고 재산을 빼앗는 이유예요. 어마어마한 만행입니다. 어마어마한 만행.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 나치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100년 전에 국제 협약이 만들어졌죠. 뉘른베르크 협약. 예? 국제법에도 마찬가지고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이 짓은 모두 불법이고 끝까지 단죄하고 사형당하는 일이에요. 모두 단죄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중학교 때 가르쳤느냐. 모든 인류에게. 과거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두 번째, 화학무기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 총칼보다 잔악하고 비열하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다. 세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에? 전체주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전체주의다. 나치들이 하듯.
이 네 가지를 가르쳤죠. 나머지 다섯 가지. 하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반복하지 말아라. 이게 국제협약 내용이고 리른베르크 조약, 예? 그리고 헌법과 국제법에 철저하게 거기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인류 모두가 21세기 인류 모두는 이것은 20세기부터 교육받았죠. 그 이전부터 인류 모두의 보편적 가치예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 어긴다면 인류에게 해가 가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로 전 세계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코 새끼들이. 나치를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이코패스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진 어떠한 정신질환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들은. 왜? 자국민들을 고문을 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코패스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을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아리안 민족, 독일 아리안 민족만 나치당에 전부 가입을 시키고 다 죽인 거예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나머지 민족을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유대인 민족이 가장 많은 거죠. 응? 그때 사회 안전을 위해라. 응? 위해서 끝까지 비밀로 해라. 그게 나치들이 여러분들 영화로 역사로 다 배웠잖아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그 시민들까지도 집단 사이코패스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국민들을 죽인 이것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방역이라고 자신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방역이라고 양성 무증상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인들이에요. 의료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의무가 뭡니까? 코로나가 오든 양성으로 무증상으로 아프든 질병이 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의료인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해서 치료를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라고 화학무기와 집단 나치즘 심리치료를 외부치료를 테러해가지고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테러본부 규정에서. 나치보다 더 잔악한 거죠. 나치들은요, 네?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없었었어요. 100년 전이라.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지 않았고 국제법에도 규정이 돼 있지 않았고 중학교 때 우리처럼 모든 인류처럼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 보편적 가치 5가지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어기고 있죠. 헌법도 어기고 있고 국제법도 어기고 있고 응? 니른베르크 조약도 어기고 있고 헌법도 어기고 있고. 응? 그러나 나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헌법도 어긴 적이 없고 국제법도 어긴 적이 없고 리른베르크 협약도 어긴 적이 없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그때는 그런 조약들이 없었어요. 그런 가치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전 인류가 가장 경멸하는 게 나치즘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치 100년 전에 그 나치들이 한 일 때문에 그들을 사이코패스, 집단 사이코패스로 명명을 했고 지금의 자살방지원들이죠. 아리안 민족. 나치당에 가입했던 게 자살방지원 긴급팀이라고 보면 되죠. 방역팀.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보편적 가치, 그들 때문에 나치들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가치를 파괴했고, 예? 더군다나 나치들은 같은 나치는 안 죽였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 죽여요. 자살방지원이고 긴급팀. 이 새끼들은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살인기, 대강도, 사이코패스, 망상병. 아니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방역을 하고 지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회다. 자살과 범죄를 어떻게 막습니까?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사고를 치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기 위해서 자살과 범죄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칼빈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학폭 사건, 우중 자살 사건, 응? 독거사 사건, 응? 응? 어린이집 압사 사건, 응? 교사 시켜가지고 비계를 눌러서 숨 못 쉬게 해서 지식사 시켜서 죽이잖아요. 영유아는 응? 간호사 시켜가지고 주사 50회 잘못 놓쳐가고 쏴서 죽이고, 응? 놔서 죽이고, 응? 기억상실죄 쏘고 있어요. 기억상실죄 쏘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쪽팔리거든. 에이, 병신 같은 새끼들. 이 표정하고 보십시오. 청산가리하고 스테아린 사까지 어마어마하게 때려 보여줘. 자살방전 손정민 죽이는 펜타일하고 스테아린 사까지 어마어마하게 때려 보여줘. 발을 지금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액을 싸요. 발을. 예? 어마어마하게 싸요. 응? 이 알갱이들 날아오는 거 보세요. 예? 알갱이들 날아오는 거 보세요 지금. 와, 미친 새끼들.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예? 화학무기 알갱이. 예? 아, 멈추네요. 올라오죠? 이거 독가스 미스터 알갱이에요. 응? 이래서 이들이 따지만도 못한 21세기 모든 보편적 가치를 배운 거를 21세기 의료인들이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테러범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자살 방지원, 긴급대응팀들을 함께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방역하는 전문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가리질 않는 거예요. 다 자신들이 죽이고 빼앗겠다라는, 그것이 의료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새끼들이죠. 예? 아니, 자살과 범죄로 위장해서 죽이는 새끼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잖아요. 전부 뉴스에 나오는 게 차량급 빠진 사고 사건 아까 쭉 설명드렸죠. 그렇게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는데요 지들이. 그건 망상병이죠. 망상병이죠. 나치가 쥐들 정신건강의사회 선배들이 나치들을 방역했던 그 새끼들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했듯이 사이코패스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이코패스에 망상에 에? 에? 얼굴을 뒀어요? 응? 때강도 새끼들의 응? 살인기 새끼들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정신건강 사육센터죠. 응? 복지요? 100년 전에 나치가 한 짓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게 무슨 정신건강복지입니까?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심리치료하고 괴롭히고 싸우게 만들고, 응? 아휴, 뭐 이런 새끼들이 있나 몰라요. 어쨌든 나치와 치사율이 국민들을 고문해서 죽인 이유가 화학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고, 예? 이 화학무기는 여러가지 이들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화학무기가 수십여 가지인데 그 화학무기 종류마다 인체에 일어나는 증상과 이런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구토제는 쏴서 언제 얼마큼 쏴가지고 어떤 증상을 일으켜서 어떤 정신질환 코드를 매길지, 경련제는 어떻게 매길지, 무슨 법을 적용해서 어떤 화학무기를 쏴서 죽일지, 이걸 연구했던 게 나치하고 칠사병들이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같은 시간에, 예? 역사에 똑같이 기록이 됐던 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예?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들보다도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더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밥 한 그릇 먹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고. 이거 머리에 쏘는 것도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고. 김치 먹는다고 쏜 거예요. 김치 먹는다고. 이게 건강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김치 먹는다고
땀인 것처럼 쏘는 건데 매운 거 못 먹게 해라. 건강을 위해서다. 지들은 이러고 쏴요. 그런데 예?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 새끼들은 악마 새끼들이라 국민들을 이렇게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죽이는 것을 치료와 보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마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걸 사회 안전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의료인들의 그게 의무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하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화학무기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빼앗는 새끼들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먹지도 못하게 자지도 못하게 일도 하지 못하게 모든 육체와 정신을 신경작용제로 고문을 해서 망가뜨리고 시민들을 이용해서 정신질환자라고 고통을 주고 아무도 돕지 못하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단체,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은 걸 비밀로 해라.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비밀로 해라. 이 지랄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전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는 육신과 정신을 파괴해서 화학무기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 이래서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화학무기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총칼 핵무기보다 잔악하고 비열하다. 신경작용제다. 사형이다. 이거 사용하게 되면 명확하죠. 잘 가르친 거예요. 정확히. 이런 새끼들이에요. 뭐 전쟁인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법과 정책, 사실적으로만 정확히 모르고 계실 뿐이지 이제는 전 세계 시민들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이 7년, 10수년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가지고 같은 가족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학생이 선생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이거 심리치료라고 집단결합시키고 화학무기 테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료라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알아요. 응? 뭔 짓을 시켰는지 그게 무슨 짓이었는지 단지 그것이 어떤 법안과 정책으로 어떻게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묘한 수법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을 뿐이지. 예? 모두 사실이죠.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배웠지 중학교 때 그 5가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당하고 말하지 말라고 배운 적 없습니다. 예? 사이코패스는 정신과 의사들이고 망상병 환자는 정신과 의사들이고 예? 떼강도 살인기 새끼들이고 지금 그 새끼들도 양성무증상으로 등록이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성무증상은 그냥 질병조차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계 증상 무, 우울증 증상 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어긴 새끼들이 자신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죽이고 빼앗는 이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에 지들이 감염자지 난 감염 증상이 없잖아. 응? 방역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양성 무증상은커녕 건강검진 결과에 한 달 전에 저 같은 경우 아무 증상이 없고 신경계 증상 없고 심혈관 나이 44살 염증 증상 없음 우울증 증상 제로. 그런데 쥐들이 국민들 자신들의 책임을 치료를 못해서 국민들을 테러범 수준에서 죽이고 빼앗는 그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감염됐으면서 인류 말종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종족들은 처음입니다. 정확히 기록입니다.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